현재 이 자리는 하방을 보고 숏을 치거나 밑에서 가져온 롱을 홀딩을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자리다. 오늘 주봉 21선이 여기서 마감을 했다고 해서 롱을 치는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평단이 안 좋더라도 불과 2% 구간 정도만 참고 유의미한 구간을 뚫었을 때 롱을 들어가는 게 맞겠다. 저 또한 여기에 롱 트리거를 설정을 해뒀습니다. 저항 바로 밑에서 여기를 뚫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실현이 되기 전에는 상상력인 거예요. 매매 판단은 마디를 끊어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미한 구간이 있다면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이라면 1층 천장에서 롱을 치는 곳과 2층 바닥에서 롱을 치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고요. 다녀온 사이 하락 무빙이 10% 정도 구간을 내려왔네요. 당연히 숏으로 큰돈 버는 것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부분 익절을 조금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해뒀지만 여전히 저는 숏 포지션의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포지션 인증은 소통 텔레그램에 해뒀으니까 들어오셔서 오늘 오후 2시 거 글 보시면 돼요. 복귀는 생략을 하고요. 자, 오늘도 관점과 상관 있는 내용들로 유익한 학습의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요. 그렇게 배운 것들로 5교시에 종합관점까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9월 1일 영상 촬영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고 편집 거쳐서 업로드는 10시쯤이 될 겁니다. 1교시입니다. 다이버전스의 해소. 차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승으로 계속 가려고 했었으면 쐈어야 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세가 붙어야 하는 자리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고 내렸다 라는 스크립트가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락을 하면서 같은 의미로 반등이 나왔어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상방으로 간다면 말이죠. RSI 한번 봅시다. 1시간 봉상에서 RSI는 몸통 기준이죠. 한 번의 다이버전스 그리고 여기 위를 한 번 더 올라가는 몸통 마감 2번 중첩이 됐었죠. 결국 이렇게 1시간 봉 다이버전스를 내려온다면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부분 과매도 라인이죠. 이 금액이고 62.8K 정도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63K를 하방 이탈하면은 롱 분들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조정을 주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과매도 구간에서는 이 다이버전스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원래의 방향대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깨고 내려온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강추세라면 RSI 50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일반적인 추세라면 RSI 30선 그러니까 과매도 라인까지 내려오면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실패하고 폭락이 나왔어요. 롱관점자 홀딩자분들 입장 존중 오케이. 여기서도 홀딩 오케이. 여기서 롱을 들어가는 건 정석 매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구간에서 롱트라이를 했다가 손절이 나갔다면 그건 잘못된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숏 관점이지만 롱 관점자라고 했어도 여기서 롱트라이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평생 큰돈을 벌 수 없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2교시입니다. RSI 희망 고문. 자, 이렇게 롱이 나와야 할 몇 군데에서 롱이 나오지 않고 하락을 했다면 점점 조정이 아닌 하락 관점으로 강해지겠죠. 그 다음 흐름도 지금부터 볼게요.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실패. 그 다음에 강하게 떨어지고 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립니다. RSI는 못 내려오고 차트는 내려왔죠. 아까 이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그리고 캔들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지나고 나서 꼬리 처리가 되고 내려온 이 부분이 이 당시에 있었을 때는 정확하게 과매수 그러니까 RSI 70선에 저항을 받았을 겁니다. 결국 내려왔으니까 밑에서 몸통이 마감을 해서 지금은 약간의 이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이 저점을 깬 이상 이제 RSI 1시간 봉으로는 스케일이 맞지가 않습니다. 버려야 돼요. 타임프레임을 올려볼게요. 3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고 상승했지만 짬시켰습니다. 더 올릴게요. 4시간 봉으로 갑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양봉이 컨펌되고 상승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이게 하락 추세일까요? 상승 추세일까요? 자, 우리 형님 한 분 호출을 해봅시다.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올라가니까 롱관점을 고수했다면 제 방의 식구들 다 어찌 됐을까요? 자산이 지켜졌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 사과를 했죠. 제가 뭐 반등장을 못하게 하진 않았는데 추세 반대로 매매해갖고 수익이 좀 났으니까 요번에도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상황에서 다이버전스를 보고 있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골짜기 저점이 여기에요. RSI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캔들이 2까지 빠진다고 칠게요. RSI가 이만큼 빠져요. 그래도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 반등 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겠죠.
또 빠져요. 또 빠져도 또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내려오고 반등해도 상다, 내려오고 반등해도 상다, 내려오고 반등해도 상단데 이거를 타점으로 잡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깨버리면은 큰 손실이 돼버리니까요. 즉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교시 Y파동의 특징. 엘리엇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W, X, Y 뭐 이런 얘기. ABC는 아실 거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복잡하다는 분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을 한 이후에 ABC로 떨어지고 재차 상승한다. 이런 이론은 조정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ABC를 한 번 나온 거를 세트로 묶어서 W, 그 다음 ABC가 또 나오는 거를 묶어서 X, 또 ABC가 나오는 걸 묶어서 Y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X, Z 이것까지는 생략을 할게요, 일단. 자, 어쨌거나 상승 이후에 ABC가 한 번 나와서 조정이 완료됐나 싶었는데 올라가는 게 ABC로 한 번 더 나오고 또 ABC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WXY라고 스케일을 작게 보시는 분들이 당할 수 있는 복합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WXY입니다. 오늘은 다 생략을 하고 Y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W의 특성, X의 특성도 따로 있어요.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큼지막한 상승 이후에 누가 봐도 단순 ABC는 아니죠, 이게. 이 안에 복잡한 W도 있고 X도 있을 것인데 사람마다 구획을 나누는 기준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W를 여기서 끊는 사람, 여기서 끊는 사람 다 다르겠죠. 파동의 기간상으로 X까지는 완료가 됐다고 보는 게 정배지 않겠습니까? 무려 기간을 135일이라는 시간을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럼 지금 Y의 흐름이라는 건데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Y로 봅니다. 급락이 나오고요. 꽤 많이 들어올렸어요. Y파동은 수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급락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Y의 패턴입니다. W에서는 굉장히 반등을 많이 주고요. X에서는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W에서 반등을 많이 줬다면 X를 거쳐서 Y에서는 생각한 곳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 수렴을 그린데도 이까지는 빠지겠죠. 그리고 일단 하락의 형태 자체는 무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시는 게 편할 거고요. 이걸 또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려가다가 빠르고 강한 되돌림은 나올 수 있지만 웨이브가 없이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늘 과거 차트에서 예시를 남기는 게 무반등 하락 중에도 일시적인 쇼청산 무빙은 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반등이 나오는 타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오히려 작도 구간을 깨고 나서 이게 깨졌다고 판단을 하는 그 손절 타이밍에서 나오기 때문에 롱을 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추격 포지션은 늘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3교시를 마칠게요. 4교시입니다. 데드캣 바운스. 하락하는 와중에 웨이브도 아닌 살짝 들어올리고 빠지고 살짝 들어올리고 빠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린 차트 용어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죽은 고양이가 굴러 떨어지는 와중에 한 번씩 튀어오르는 걸 보고 얘가 살았다고 대중들은 오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추세가 이어질 때 웬만하면 반등을 줘가면서 아무리 가파른 추세라도 반등이 나올 만한 타점에선 반등을 줘가면서 내려갑니다. 이게 차트의 특성이니까요. 차트 위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의 대략 90% 정도의 반등의 근거가 있는 곳은 반등을 줘가면서 흘러가고 저항의 근거가 있는 곳은 저항을 받아가면서 차트는 흘러갑니다. 문제는 약 10% 정도의 확률로 지지의 근거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나 저항의 근거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모조리 소모하면서 원웨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지의 근거가 없는 곳에서 이걸 다 깨부시고 나서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 작상으로도 이 밑에는 무수히 많은 지지 구간들이 보입니다. 롱 타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은 약반등을 하는 데드캣 바운스에 효과는 나올지 몰라도 찐저점으로 믿고 롱을 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요. 혹여나 내가 본 곳이 두 군데 이상 밀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부터는 환기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점 부근에 캔들이 체류하고 있을 때 이게 매집이었고 쐈다면 이 구간을 다시 깨고 내려올 때만 주의를 하고 그 전까지는 롱 관점자분들은 홀딩을 해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63K가 깨졌다면 밑에서 롱 잡은 분들 익절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롱 분들도 수익을 챙기셨을 거고 제가 이 위에서 롱 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니까 무포인 분들도 자산을 지켰을 거고 뭐 저 따라서 숏치라고는 안 했지만 용감하게 저처럼 숏을 치신 분들도 지금 뭐 10%에 가까운 구간을 내려왔으니까 자산 손실 방지 그리고 충분한 약수익은 챙기셨을 거예요. 형제님들 저에게 작은 상을 주십시오. 제가 라이브 장비를 구매해 두었습니다.
어렵습니다. 2만 명 되면 라이브 할게요. 불 좀 태워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호출을 해볼게요. 우리 무슨 일이고 형님, 거시적 경제를 보고 매매를 해야지 비트를 차트 보고 하니까 유튜브나 하고 있지 라면서 모질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안에 67K 이상 간다고 3억을 박았다고 하셨는데, 자, 일주일 아니라고 꼭 8일 전이니까 그럼 어떻게 손절해서 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거시경제는 또 어떤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교시입니다. 관점하고 타점 얘기할 시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중복 내용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작게 잡아도 6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6군데마다 다 트라이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는 깨진다는 마인드고, 여기 아래에 롱을 받고자 하면 타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범위가 안 작아요. 이 9%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1에서 여기를 어디를 보는지를 언급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언급을 해봐야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이거 아니냐고 욕을 먹게 될 게 뻔합니다. 여기서 수렴을 본다면 786도 있고 886도 있을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의 일봉상 아랫꼬리, 주봉의 아랫꼬리, 월봉의 아랫꼬리, 이평선들도 올라오고 있고 너무너무 롱 타점이 많아요. 너무 많으면 한 개도 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롱을 안 잡을 겁니다. 숏 들고 있는 거 있죠? 익절만 할 거예요. 여기 56K는 깨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등을 해도 이 수렴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60.8K를 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수렴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고, 이 파동이 나와도 제 본절을 못 치겠죠. 이걸 확인하고 내려갔을 때 포지션을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런 하락을 하는 와중에 급하게 올라오는 쇼청산 무빙, 올라오는 패턴만 봐도 수렴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얘도 어차피 빠진다는 관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롱 트라이를 안 할 거고 숏을 들고 있는 걸 익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지컬이 좋으시면 이렇게 유동성 따는 구간에서 단기 반등에 반익절하고 내려오면 손절하고, 또 지지 구간 나와서 단기 반등하면 반익절하고 내려오면 본절하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 깨졌을 때 50.5K부터 롱 트라이를 해볼 건데요. 중요한 건 저는 이것도 찐 저점이라고, 80K를 넘어가는 상승 자리에 저점이라고 하기에는 신뢰도가 조금 낮습니다. 물량을 많이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훌륭한 되돌림이 나올 만한 포인트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당하게 방생을 조금 날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찐 상승이 나온다면 전 또 제대로 못 먹는 불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롱트라이는 해볼 거고요. 이거 틀리면은 내려오면서 먹은 수익 조금 반납하겠죠. 제가 찐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46K대가 사실 1차 후보지고요. 다음 영상 주기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거 안 올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6교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경찰이고요. 지금 도둑들의 소굴 앞에 혼자 와 있습니다. 지원 병력을 부르지 못하는 촉박한 상황이고요. 이 소굴 안에는 5명의 도둑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죠. 내가 현재 조건 안에서 잡을 수 있는 도둑은 단 1명. 기왕이면 우두머리를 잡는 게 낫겠죠. 그런데 현재 밤이 되어서 너무 깜깜해서 얼굴을 구분하지 못해요. 다만 이 우두머리라는 놈이 키가 가장 크다는 정보 하나만 가지고 그걸 힌트 잡아 덮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5명이 한 명씩 귀가를 하는 와중에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서 잡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나는 몇 번째 나오는 놈을 잡는 전략을 세울 건지,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 이 우두머리를 잡을 확률,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확률의 채택이라 할지라도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높은 확률을 택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도둑들이 내 눈앞에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가 가장 큰 놈을 내가 잡을 확률을 올리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우주야! 네!